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김명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헌재 마비 위험에서 벗어났네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기적절하게 지난번에 그 박사님하고 걱정된다. 헌재 마비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룰루랄라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삼권 분립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 지금 헌재가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헌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만장일치로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헌재 재판관이 9명 있는데 7명이 있어야지만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게 의결 정적수죠. 그러니까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거. 이 규정 자체가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냥 번외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의회 몫이 3개. 원래 기존에 예전에는 여당에서 한 사람, 그다음에 뭐 야당에서 한 사람, 합의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협치가 있었는데 요번에 민주당이 자기들 180석이라고 두 사람 목 땡기겠다 이러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원했던 건 헌재 마비설입니다. 마비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다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헌재로 가면은 헌재에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까 탄핵 상태로 그냥 쭉 심판을 안 하고 그냥 정지만 돼. 탄핵에 올라가면 일단 업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 업무 정지시켜놓고 임기 끝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요거를 이진숙 위원장이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순서를 다 통과해가지고 바로 헌법재판관에 이제 물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만장일치로 이게 한수인 것 같아요. 신의 한수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욕망이 아니고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 이분이 보통 분 아니에요. 종군 기자잖아요. 옛날 바그다드에도 가고 그랬죠. 전쟁터에 그 가서 취재할 용기 있어요? 김 소장 그거 못해 아무나.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혼자라면 몰라도 전쟁터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지. 이걸 여성이 남자도 진짜 전쟁터에 가기 두려워. 남자도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남자가 그래도 그러니까. 좀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그 결기 깡다고는요. 그 깡깡이라고 봐요. 이게 결기. 잘못 걸린 거야 이진숙한테. 그러네. 보통 분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뭐 청문회장에서도 많이 봤고 인사청문회도 봤고 지금 국감장에서도 보고 있는 거. 보통 분 아니야. 이거를 좌파진영에서는 되게 뭐 안 좋게 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애국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라의 법치를 되살린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말 헌재법이죠. 이렇게 너무 상황들이 많아서 띄워줍니까? 네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정돈이 필요하신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어떻게 살렸대? 어떻게 살렸대?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설명하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니요, 맨 앞에. 준석이는 이제 안 나와도 됩니다. 아니요, 맨 앞에. 헌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 정족수 102에 이겁니다. 마비 위기 피했다. 사실 17일이 아슬아슬했어요. 17일이 아슬아슬했던 게 17일 되면 모두 그러니까 세 분이 임기가 종료가 되셔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진숙은 탄핵된 상태로 방통위는 그냥 멈췄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최민희가 씨를 웃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 끝냈다라는 건 최악을 이진숙 헌재 기능 마비되는 최악 피해 다행이다. 되게 약간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이런 말들도 무게감 있게 던지는 말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족수가 9명이 돼야지만 9명 중에 7명 이상이니까 7명 붙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석 이거를 정족수예요.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정지시킨 거예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23조 1항인데 이게 정족수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방통위의 탄핵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부당하다. 요거 다음 한번 봐주시면요. 6인 체제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월 17일인가 며칠 날 17일. 17일 날 네. 3명이 퇴임을 해요. 그러니까 퇴임을 하면 9명에서 3명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남으니까 아까 7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의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6명도 될 수 있게끔 됐다. 그러니까 마비가 안 됐다는 네. 얘기예요.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네, 헌재가 중간에 헌재가 헌재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협조적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전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처음입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이런 국회가 없었다. 이런 국회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헌재는 법은 잘 돌아갔었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런 희한한 것들이 한 180석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법까지도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헌재는요. 가처분 신청, 이 이진숙 방통위의 직무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서 신청인, 이진숙 신청인이 재판을 못 받는 그 권리도 침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개인의 다침의 자유에 대한 침해, 뭐 선택권에 대한 침해. 그렇죠. 이 법으로부터 이제 빨리 판단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도 못 하니까 이런 침해 그렇죠. 자체가 침해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네. 그래서 전원 재판부는 계속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진행하겠다. 국민들이 지게 되는 거는 볼 수 없다. 우리가 법적으로 잘 판단한 거죠.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에서 지금 위기였어요, 사실. 맞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못 끌어내리면 그냥 멈춰 놓겠다라고 했던 그 최악의 상황을 이 헌재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이제 막은 거죠. 막은 거다. 근데 이 막게 된 거는 누구? 이진숙. 이진숙 방통위가 바로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내버린 거. 이것도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잘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시험시험 막 콧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 후임 인선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다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 이진숙 방통위의 가처분 신청 요거 다음 네.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요 한박웃음을 지었고 민주당은 쓴웃음을 진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후임자 인선을 미룰 경우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남아 있으신 분들이 중도 성향과 보수 성향 뭐 이렇게 애써 나누더라고요. 진보, 보수, 중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이 돼서 자기들이 좀 유리한 사람을 빨리 인선하지 않을까. 그 속도를 내지 않던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보인 게 관전 포인트다 이랬는데 이제 제가 뒤에 댓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또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국 남은 선택이란 건 이재명에게 로보트식의 충성을 바칠 헌재 재판관을 선발하는 거니 민주당 몫으로 선택되는 헌재 재판관 누군지 보지 않아도 뻔할 뻔짜. 그렇지. 이게 낙인 찍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사실. 그리고 아마도 향후 헌재 재판에서 그자 한 명만 홀로 뻘짓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될 거. 그러니까 약간 권순일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꼬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 이게 되게 웃긴 게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도 지들 마음대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범죄당이다.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으신 거죠.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가 저는 방통위원장 멋져부려 하는 게 있어요. 방통위원장 멋져부려 민주당 개털 만드는 거 보니 확실한 방통위원장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를 우습게 알았다가 뒤통수 맞은 민주당이다라는 거고, 그래도 요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그래도 아직 사법부에 정의가 있다. 11월 15일, 25일 그리고 그 전날 14일 김혜경까지 괜찮은 판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판결이 그러면 나올 정상, 것이다. 정상. 이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너무 멋집니다. 나오셨잖아요. 여기 나오셨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실수를 안 하더라고. 머리도 굉장히 좋으신 분. 그럼요. 결기는 뭐 우리가 알지만 머리도 상당히 기대합니다. 이번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떴어요. 대권 주자 중에 한 명.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김영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